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33페이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치수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 문서, 부품.ipt, 더블클릭, 2D 스케치 클릭하고 정면도 클릭을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할 때 작성하는 모든 치수 기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랑 동일하게 객체를 그리겠습니다. 직사각형 클릭하고 가로의 길이가 50인 직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크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50과 유사한 크기로 이렇게 크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너무 작게 그리거나 너무 크게 그릴 경우 나중에 치수를 기입을 했을 때 형상이 일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유사한 크기로 클릭. 그리고 원을 그리겠습니다. 원 1개, 원 2개. 이 객체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치수를 기입을 할게요. 치수를 기입을 할 때에는 이 아이콘, 이 기능 하나로도 지름 치수, 반지름 치수, 선형 치수 등 다양한 치수들을 모두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수. 그리고 점과 점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 클릭. 그리고 치수 편집 창이 나오면 50 입력하고 엔터를 누를게요. 치수. 점과 점을 클릭을 해서 치수를 기입을 할 수도 있고요. 선과 그리고 선을 클릭을 해서 치수를 기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30 엔터. 이 치수의 간격은 아무 위치나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대신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우면 스케치를 할 때 불편하겠죠. 그래서 적정하게 이렇게 띄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치수. 원 클릭하고 클릭. 지름 7 엔터. 이 지름 치수를 보게 되면 양 끝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지름의 크기를 의미를 해요. 다시 치수. 클릭, 클릭. 10 엔터. 다시 치수. 원의 위치를 결정을 해볼게요. 선 클릭하고 원 클릭하고 클릭. 15. 이번에는 이 원의 사분점에서 이 선까지의 거리를 입력을 할 거예요. 치수, 선 클릭하고 그 다음에 원의 사분점 근처에 갔을 때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원의 사분점에 치수를 기입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 클릭, 원의 사분점, 클릭. 거리는 10 입력을 해볼게요. 이러한 치수를 기입을 할 때에는 선과 원의 사분점을 클릭을 해야지만 기입을 할 수가 있는데 점을 먼저 클릭을 하고 사분점을 클릭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치수를 기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점이 아니고 선을 먼저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치수, 원과 원. 이런 식으로 원과 원을 클릭을 해서 원의 중심과 중심과의 치수를 넣을 수도 있고요. 점과 점을 찍어서 동일한 치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거리 20. 그 다음에 치수. 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선 클릭하고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형 지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가운데 선으로부터 지름 값을 입력을 해서 치수를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25 엔터. 중심점 호를 그리겠습니다. 중심점 호. 중심점 호를 그릴 때에는 중심점, 끝점, 끝점을 클릭을 하면 이 호를 그릴 수가 있는데 마우스 커서를 잘 보시면 이 선상의 노란색 점은 이 선상에 있는 이 점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이 초록색 점은 정확한 선의 끝점을 의미를 합니다. 선의 정확한 중간점 또는 끝점을 의미를 해요.
끝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지점 클릭하고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선 마찬가지로 호의 끝점 초록색 점 클릭 초록색 점 클릭 그 다음에 치수 기울어져 있는 선과 선 클릭을 해서 각도 치수 45도 엔터 그 다음에 치수 기울어져 있는 선 클릭 네, 수평, 수직 또는 오른쪽 버튼 정렬 네, 이렇게 정렬 치수도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 엔터 네, 오른쪽에 직선 1개 또 직선 2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치수를 기입을 하겠습니다. 선 클릭 원하는 위치 클릭 15 입력을 해볼게요. 이 치수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치수를 기입을 할 때에는 선 클릭 원하는 위치 클릭 이 창이 떴을 때 80 빼기 40 나누기 2 이런 식으로도 계산식을 이용을 해서 치수 값을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Z 치수를 기입을 하면 치수 편집 오른쪽에 D12라고 나오는데 매개 변수입니다. 이 치수에 대한 링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D12 오른쪽에 있는 선 클릭을 하고 원하는 위치 클릭을 하고 왼쪽에 있는 치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치수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치수 값에 매개 변수 값이 들어가게 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치수 값이 고정이 되어서 왼쪽에 있는 치수가 변경이 되면 오른쪽의 치수 또한 서로 고정이 되어서 동일하게 변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를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수를 지우고 치수를 다시 한 번 더 기입을 할게요. 이때 치수 값에 매개 변수 D14가 아닌 제가 직접 매개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해줄 거예요. 높이는 15 여기서 높이가 매개 변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D14 대신 높이라는 매개 변수 이름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엔터 그 다음 치수 클릭 여기에 매개 변수 이름 높이 입력을 해볼게요. 엔터 그러면 이 매개 변수 이름에 구속이 되어서 이 매개 변수의 치수 값이 변경이 되면 오른쪽에 링크되어 있는 이 구속이 된 치수 또한 동일하게 변경이 됩니다. 초반에는 이러한 기능들을 잘 사용을 하진 않지만 후반부에 복잡한 형상을 그릴 때 그리고 효율적인 모델링을 진행을 할 때 이와 같은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교재 37페이지 스케치의 정의 상태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스케치의 정의 상태는 세 가지의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 상태, 두 번째 불완전 상태, 마지막으로 오류 상태. 스케치의 완전 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스케치를 보면 스케치의 색상이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완전 상태라고 해요. 완전 상태는 스케치가 치수 또는 구속 조건에 의해서 완전하게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이때의 스케치는 기하학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보이며 객체를 드래그를 해도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작성을 했던 스케치를 볼게요. 왼쪽에 있는 스케치는 완전하게 구속이 된 스케치입니다. 이 스케치의 끝점을 드래그를 해도 형태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에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 직선 초록색 선의 끝점을 드래그를 해볼게요. 불완전 상태의 스케치는 끝점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형태가 변하게 돼요. 이처럼 초록색 선의 스케치를
불완전 상태의 스케치라고 합니다. 불완전 상태의 스케치를 드래그를 할 경우 형태가 변하게 되고 이는 모델링의 오류를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류 상태입니다. 치수 또는 구속 조건이 중복이 되거나 초가 충돌이 되는 오류 상태입니다. 오류 상태인 스케치는 추가로 작업을 할 때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이 되면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완전 상태로 스케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별표 치도록 할게요. 앞으로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 무조건 이렇게 어두운 색상, 검은 색상으로 스케치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교재 37페이지 하단에 있는 스케치 오류 상태의 원인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벤터 책들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 내용 여러 번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벤터로 스케치를 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 조건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두 번째, 치수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을 할 때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하나 그리고 이때 직선을 그릴 때 수평 구속 조건이 적용이 되어 있는 직선을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 F8번 구속 조건을 확인을 해 볼게요. 현재 이 직선은 수평 구속 조건에 의해서 수평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직선이에요. 그럼 제가 수직 구속 조건을 이 선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 오류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이 선은 이미 수평 구속 조건에 의해서 수평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수직 구속 조건으로 말도 안 되는 구속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네,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직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선은 수직 구속이 되어 있어요. 수평 구속 조건으로 이 선을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선은 수직 구속 조건에 의해서 구속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수평 상태로는 구속을 시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 조건이 충돌이 됩니다 라고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치수를 기입을 해 보겠습니다. 20. 지금 이 선은 이 치수에 의해서 크기가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치수를 제가 또 기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미 치수가 존재하다고 하죠. 치수를 중복으로 기입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을 해요. 따라서 우리가 스케치를 진행을 할 때에는 구속 조건들이 충돌이 되거나 중복이 되지 않도록 스케치를 진행을 하고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수 또한 마찬가지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스케치 오류 없이 잘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복습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스케치의 상태는 세 가지의 상태가 있고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에는 완전 상태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완전 상태로 스케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